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몇 분의 차이가 피해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눌한 말투로 돈을 요구하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기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실제와 비슷한 문자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거나 범죄에 계좌가 연루됐다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나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한다거나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전화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이미 계좌 이체를 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의 금융회사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범인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하면 피해금을 되찾는 과정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한 다음에는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돈을 보냈는지, 송금한 금액과 계좌 정보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위해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통화기록, 송금 확인증, 계좌번호 등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하세요. 범인이 보낸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었다면 해당 문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를 눌렀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단순한 송금 피해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추가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했다면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악성 앱이 전화 연결이나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안전한 기기를 이용해 금융회사나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금융회사 대표번호나 경찰 신고 체계를 이용하세요.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전달했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송금한 돈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명의로 새로운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이 걱정된다면 내 명의로 모르는 통신 서비스가 개통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범죄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고 인증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계좌나 기억하지 못하는 금융거래가 발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주장하는지보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면서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특정 개인 계좌로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식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도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거나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카드 정보,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가족의 기존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왔다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통화를 종료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직접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은행 직원에게 다른 송금 이유를 말하라고 지시한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도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거나 금융기관 직원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건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현금을 전달한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달한 장소와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 이동 방향 등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에는 범인이 다시 연락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여부는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과 피해 신고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절차를 금융회사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사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추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불안과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이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범인이 돈을 이동시킬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고령의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며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이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한다는 원칙을 정해두세요. 가족끼리 비상 상황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급한 상황이라고 재촉해도 반드시 별도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세요. 송금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기억하세요. 돈을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문자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보관하고 개인정보나 휴대전화까지 노출됐다면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알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